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인사이트 아웃입니다. 수년간 지속된 막대한 유동성 공급과 저금리 환경은 돈의 가치를 엄청나게 하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 속에서 발생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자산의 가격을 폭발적으로 상승시켰죠. 즉 열심히 일하여 돈을 모아도 투자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돈이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산을 불리기 위한 투자 방법으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금, 부동산, 채권, 주식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방법들에 대해 비교해보고 어떤 것에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금은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단지 투자를 위한 목돈을 만드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투자 대상을 찾고 있을 때 잠시 돈을 거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위하여 은행 예금 2에서 3%의 돈을 넣어두는 것은 오히려 실질 구매력을 하락시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한 막대한 유동성 공급과 저금리 환경 아래서 소비재 그리고 아파트와 같은 자산들은 날이 갈수록 비싸지고 있습니다. 트레이닝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은행 금리는 최저 0.92%에서 최대 4.96% 그리고 그 중앙값은 약 2.8%였으니 은행 예금으로만 자산을 불려나가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를 두고 고민합니다. 부동산을 주식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차이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돈의 크기, 두 번째 레버리지, 세 번째 유동성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주식 채권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큰 돈이 필요합니다. 또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죠. 하지만 현재 부동산은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달러 강세로 인한 원화 약세입니다. 2014년 말 원달러 환율은 약 1,099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말 기준 원달러 환율은 약 1,472원으로 34%나 증가하였죠. 반대로 말하면 원화는 달러 대비 34%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원화 자산인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은 실제로 그보다 적다는 것이죠. 또한 최근까지 지속된 달러 강세와 국제적인 흐름을 생각한다면 원화 투자의 실질 수익률은 앞으로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격입니다. 물론 부동산도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갭 투자를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20, 30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집값은 너무나 비싸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서울, 그리고 그 서울의 지난 5년간 평균 매매 가격은 약 6억 5천만 원에서 약 11억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5년 새 거의 2배가 된 셈이죠. 물론 절대적인 금액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 가격이 무조건 비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어온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앞으로 저조할 것이며 저출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도 부동산 투자는 현 시점에 더 지켜봐야 할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채권입니다. 채권은 정부, 기업 등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로 쉽게 말해 채권을 구매하여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채권에 투자하여 기간만 지켜낸다면 보장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채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식과 디커플링되어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면서 채권을 일부 섞어서 투자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죠. 실제로 주식의 대가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투자법이 채권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투자입니다. 하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들면서 주식과 채권은 커플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채권은 주식에 비해 그 수익률이 너무나 낮습니다. 과거 100년을 볼 때 채권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4.9%이며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9%입니다. 제레미 시걸 교수의 저서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에서도 1900년부터 2012년까지 두 자산을 비교하면 언제나 주식이 채권을 아웃퍼폼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채권에 투자하고 싶다면 투자 자산의 포트폴리오 일부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주식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수익률입니다. 우선 가장 궁금한 부동산과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4년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 가격은 약 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25년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 가격은 약 11억 3천만 원이니 10년 동안 약 140% 상승하였죠. 같은 기간 미국 주식은 어떨까요? 2014년 S&P 500 지수는 2420이었으며 2025년 현재는 약 6013으로 150% 상승하였습니다.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금액이라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을 더해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S&P 500에 투자하였다면 매년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당금을 재투자하였다면 투자 수익률은 150%가 아닌 자그마치 290%가 됩니다. 심지어 2015년부터 지금까지 배당금만 보아도 연평균 약 5에서 8%씩 성장하였죠. 또한 앞서 말씀드린 원화 가치의 하락까지 고려한다면 부동산 투자의 실질 수익률은 오히려 더 감소하고 이와 반대로 주식의 수익률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정성입니다. 주식의 안정성이라뇨? 하지만 놀랍게도
있는 사실입니다. 우선 제레미 시걸 교수의 저서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에 따르면 주식은 장기 투자할수록 그 위험이 감소하는 자산입니다. 1년 투자 시 주식의 변동성은 약 18%입니다. 하지만 5년, 10년, 20년, 그리고 30년으로 투자 기간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5년 투자 시 변동성은 7%, 10년 투자 시 약 5%, 그리고 드디어 20년 장기 투자 시에는 채권보다도 낮은 약 3% 수준의 변동성입니다. 그리고 30년 장기 투자한다면 그 변동성은 2%로 줄어들게 되죠. 또한 정말 운이 없게도 과거 닷컴 버블의 붕괴, 금융위기, 코로나와 같은 경제위기 바로 전에 투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험과 변동성이 정말 줄어든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있는 사실입니다.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아무 시점에나 투자를 시작하여 5년 동안 장기 투자하였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2000년 닷컴 버블, 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처럼 손실이 나는 구간이 보입니다. 20년 동안 장기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손실이 나는 구간이 보이지만 그 횟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0년 장기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게도 정말 운 없는 시점을 골라서 투자하였더라도 주식은 손실이 나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투자 기간만 늘렸을 뿐인데 손실은 제로, 연평균 수익률은 자그마치 10%에 달합니다. 정리하면 주식은 장기 투자할수록 그 어느 자산보다도 안정적이며 말도 안 되는 수익, 그리고 심지어 손실이 나는 구간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데이터임에는 틀림없죠. 하지만 손실은 0이면서 수익률은 자그마치 연평균 10%가 되는 투자,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주식은 다른 자산보다 더 압도적인 승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식이 다른 자산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투자의 방법으로 예금, 부동산, 채권, 주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 저와 같이 투자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언제나 즐거운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